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8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영봉 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매 경기에 따라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 시즌 더 치열해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1위 정관자 황진단은 좀 확실히 앞서가고 있지만 나머지 2위부터 9위까지는 한 판마다 좀 순위가 계속 바뀌는 치열한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8라운드 2경기는 킥스 대 BGF 리테일 CU의 대결입니다.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오늘의 오더 공개합니다. 네, 4위와 5위 같은 3승 3패를 기록 중인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 따라서 한 팀은 상위권, 또 다른 한 팀은 이제 하위권으로 처지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분수령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정관장 황진단 대단합니다. 6승 1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어제 시즌 전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SK 앵크린과 함께 상위로 나갈 대결입니다. 킥스 대 BGF 리테일 CU의 대결.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김기용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네, 좀 객관적인 지명도로 보면은 강동윤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동윤 선수가 올해 성적이 15승 4패. 본인 캐리어에서 가장 나쁜 성적 보이고 있고요. 반면 김기용 선수는 얼마 전에 끝난 농심배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의 모습만 보면은 강동윤 선수 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국에서는 킥스의 주장 김지석 선수가 등판합니다. 상대는 이원영 선수인데요. 네, 1국과는 좀 반대 상황이죠. 하지만 이원영 선수가 신기한 것은 KB 바둑리그에서 김지석 선수가 4판을 뒀습니다. 근데 2승 2패. KB 리그에서만큼은 이원영 선수가 대등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살아나고 있는 이원영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국 속기대국은 3지명과 4지명의 대결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오더에서 가장 승부판을 뽑으면 역시 이 세 번째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전 성적도 똑같고 좀 각 팀의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승부를 두 기사가 펼치게 됐습니다. 상대 전적 또한 2대2 네. 똑같습니다. 4국 속기대국 그리고 5국 속기대국은 이지명과 오지명 크로스 대결인데요. 네. 이지현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선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최재형 선수가 가장 빛나는 신예 중에 한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대진은 역시 5국도 마찬가지인데 최재형 선수가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마음 놓고 두는데 또 갓 입단한 신예하고 둘 때 기존의 강자가 역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재현 선수가 좀 치러야 되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5국 속기대국 참 재밌겠네요. 네. 한 펀치하는 두 선수가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좀 남자 여자 기사 중에서 가장 힘빠르고 구사하고 또 전투 성향이 가장 강한 두 기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승패를 떠나서 정말 치열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윤준상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도 잠시 후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8라운드 2경기 오더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오더를 봤을 때 어느 감독 쪽이 좀 더 잘 나왔을까요? 글쎄요, 감독님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다 자기네 팀이 잘 나왔다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킥스가 좀 나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 그 차이는 미세하고 3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한 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팀인 또 BGF 리테일 CU가 2연승 중이거든요. 네, 오늘의 경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8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지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 2년 만의 대결입니다. 네. 2014년도에 4번을 만났는데 사실 한 해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인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KB 리그에서만 2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기사가 지금까지 9판을 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대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김지석 선수가 앞섭니다만 이상하게 KB 리그에서만큼은 이원영 선수가 2승 2패 대등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원영 선수가 사실 2014년도였죠. 당시 네. 정관장 팀이었었는데 네. 김정현 선수와 함께 쌍두 마차로 팀을 챔피언 결정조까지 오르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2승 7패를 했는데 12승 중에서 이 9승이 흑으로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나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는 자기가 흑백에서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흑번에서 이원영 선수가 나가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죠. 예. 하지만 작년에는 이상하게 좀 정반대 결과가 됐어요. 3승 12패, 또 9연패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에 빠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4승 2패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 KB 리그를 하다 보면 네.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해 걸러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올해는 또 아무래도 출발이 좋아요. 네, 이제 어느 기사가 예를 들면은 딱 성적을 낸다라고 하는 순간 주위의 경쟁자들이 연구를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한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지 못하면 한 해 잘하고 또 한 해 못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역시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이지만 이게 롱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원영 선수의 흑번은 위력이 뭐 있다는 거는 뭐 아주 잘 알 테니까요. 네. 결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김지석 선수도 뭔가 이제 준비를 좀 해오겠죠. 흑번에 강하다는 것은 네. 좀 바둑을 리드하는 바둑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흐름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어떤 자기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백은 상대 입장에 다 맞춰야 되는 거고, 흑은 자기의 어떤 이 스타일의 거를 쭉 유지하는, 끌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근데 이원영 선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기 흐름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포석이죠. 네, 예전에 작년 이맘때인가요? 참 많이 나왔는데 좀 오랜만에 보네요. 자, 예전에는 이제 흑이 여기 이제 바싹 다가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요로 해서 바로 이제 급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싸움이 펼쳐졌는데 글쎄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둘까요? 자, 참고로 예전에 정석은 이 백의 수로 이렇게 더 벌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에 좀 약간 맛이 나쁘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두지 않습니다. 자, 다가갑니까? 네, 다가섭니다. 예, 어떤 지금 예전에 약 1년 전입니다만 글쎄요, 일단 흑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백의 입장에서 잘 두지 않죠. 뭐 미세합니다만. 그러고 이제 보니 바로 들어가는지요. 네. 네, 일단은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반대쪽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걸쳐가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예, 이쪽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원영 선수는 아마 나쁘지 않다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형태는 이쪽에 들어가는 맛이 흑에게는 이제 요구 굉장히 좀 좋은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백은 흑을 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원영 선수는 이제 탄탄한 바둑을 좀 구사해서 지금 변화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정석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정석일 것 같은데요. 네, 어쩌면 이제 중국식이라고 포석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입니다. 네. 여기서 들어갑니까? 네.
그냥 삼삼을 받아두었다면 이 상변에 벌려져 있는 흑돌과 네. 잘 어울리는 진행으로 정석이 마무리됐을 텐데요. 네. 근데 김지석 선수 하면은 뭐 굉장히 일단 좀 변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역시 전투를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갔습니다.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석으로 따지면 3-3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형태는 지금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축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흙이 굉장히 나쁜 진행입니다. 그럼 한 칸을 띄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백은 띄어놓고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수가 보이겠죠. 흙 입장에서도 조금 네. 더 강한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원영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글쎄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상의 백도 벌려두기는 네네. 했지만 또 완생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돌 하나가 일단 외롭게 떠 있고 글쎄 뛰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씌우게 되면 백이 좀 위험하죠. 하여튼 이 모양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국가대표 매달 한 번씩 명사들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치인 문대인 대표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요. 끝나고 박정환 구단과 기념대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모양에서도 이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식 포석을 폈는데 여기 기본형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어느 정도 좀 기량이 세신 분들은 지금 이 형태는 아마 많이 본 형태인데요. 흙은 원래 정석은 이쪽으로 이제 덮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흙이 이쪽으로 세력을 쌓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뛰어나가는데 자, 지금 이 뛰어나가는 수의 고민은 백이 받아주면 무조건 득이죠. 이제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둬서 이거는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흙이 뛰었을 때 백은 이제 손을 빼겠죠. 어딘가. 그럼 두 번 뒀을 때 이게 공격이 되냐. 근데 지금 사활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이 흙의 고민입니다. 수 진행되진 않았지만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김지석 선수 하면은 뭐 이제 막강한 전투, 힘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는 이제 스피드를 좀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속도를 좀 중요시하는 바둑으로 약간 변화가 됐는데요. 역시 이런 것도 김지석 선수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매년 좀 변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 속도를 보강했다는 것은 바둑 내적인 건가요? 그렇죠. 바둑이 어떤 이런 거죠. 공격력이 센 쪽은 대부분 다 세력 바둑을 선호합니다. 근데 스피드를 보강했다는 것은 어떤 공격적인 면보다는 어떤 실리 쪽으로 가죠. 근데 실리를 택한다는 얘기는 공격을 약간 포기한다는 개념도 되니까 본인의 장점을 좀 일부러 버리고 다양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뭐 실로 오랜만에 예전 김지석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칸 띄는 이런 형태가 기본형이긴 한데 어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두는 형태들을 프로들은 역시 좋아하진 않죠. 특히 인류들일수록 이런 자리에서 뭔가 좀 2중, 3중으로 좀 복합적인 뭔가를 좀 생각을 해냅니다. 또 이렇게 생각 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이원영 선수가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장고할 때 확실히 예상 밖의 수를 두는 기사들이 있고 뭐 이세돌 구단이나 뭐 이창호 구단도 그런 비슷합니다. 근데 한참 생각을 해놓고 그냥 역시 그 자리에 두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마땅치가 않은 거죠. 올해 김지석 선수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지금 올해 28승을 거두고 있고 또 어제 끝났죠. 농심배 예선에서 딱 3명만 뽑기 때문에 인류들이 그냥 무조건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열한 어떻게 보면 세계 대회보다 더 힘들다는 국내 선발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이원영 선수는 반면에 올해 성적이 좀 나빠요. 근데 유독 지금 KB 리그에서만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KB 리그밖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절박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KB리그에서 성적 좋은 선수들 중에 보면은 다른 기전에 비해 KB리그에서만 좋은 기사들이 많거든요. 네. 또 다른 데선 다 잘하는데 KB 리그에서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헷갈려하죠. 네.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냐. 네. 이원영 선수는 올해는 정말 뭐 그냥 대놓고 KB 리그에만 성적이 좋은 그런 기사입니다. 네, 이원영 선수가 여기서 10분을 그냥 다 사용을 하겠네요. 자, 역시 뭐 일감은 이수는 이쪽에 틀어 바뀌었을 때 공격적이고 전투 성향들은 이 밑으로 쳐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닐 것 같고요. 좀 그렇다면은 뛰어나갔을 때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반대로 여길 차지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난전이 되겠죠. 그래서 흑은 글쎄요, 뭐 이쪽을 먼저 두는 수들이 예상은 되는데, 자, 근데 이런 게 지금 자기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네. 한 칸으로. 역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네, 평범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손이 바로 나옵니다. 네. 아까 김지석 선수에 대해서 스피드가 좀 보강이 됐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때 바둑 내적인 건지 네. 여쭤봤던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요즘 좀 손이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어떤 그런 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부분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뭐 두 개 동시에 같이 바뀐다고 봐야겠죠. 네. 본인은 굉장한 노력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우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둔탁한 이원영 선수의 좀 장점, 굉장히 좀 둔해 보이고 뭐 좀 약간 답답해 보이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자, 그런데 빈삼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딱 지금 김지석 선수 딱 멈춰버리죠. 왜냐면은 모양을 중요시하는 기사들에게는 이거는 참아둘 수가 없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실전형, 뭐 한국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처음에 응창기배 일에 대해서 이제 조은현 구단이 유일하게 한국 기사로서 유일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4강전에서 임혜봉 구단과 둡니다. 근데 임혜봉 구단과 전투를 하는데 거의 초반 전투인데 조은현 구단이 빈생각을 3번인가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임혜봉 구단을 부러뜨려 버렸는데,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둑이라 그래요. 어떻게 프로 구단이 빈생각을 이렇게 3-4개를 두냐. 네, 근데 또 조은현 구단은 거기서는 빈생각이 정수였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빈생각이 뭐 아무 때나 두면 안 되지만 이 접전에서는 의외로 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석 선수가 일단 여기를 잇는 게 거의 제 일감인데, 그래서 이런 게 부담되는 게 이 양쪽을 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한쪽은 빠져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상대의 빈생각을 예상은 좀 못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빈삼각의 행마가 네. 상대의 밭전자 자리를 가르고 나오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돌이 이제 이 밭전자 행마를 가르고 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선입견을 반대로 가져가니까 또 그게 좋은 수가 되네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네, 어쨌든 김지석 선수가 일단 이번엔 반대로 시간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있는 수가 당연한데 이게 나쁘니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그냥 빠져나오는 수들도 예상은 되는데, 어차피 끊기면은 돌이 세 갈래로 나눠지니까 백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아예 다 버리고, 네, 상대가 가둬버리면은
일단은 여기 실내를 뺏긴 건 아픔이 있지만 백도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네, 일단 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역시 빈 삼각을 두니까 역시 예상을 못했던 진행이네요. 그 기사들의 네. 심리적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사실 김지석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좀 아픈 네.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박진솔 선수에게 졌죠? 네. 네, 약간 무기력하게 좀 졌다고도 볼 수 있고, 실수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패배를 했는데 근데 그 리그가 끝나고 난 네, 중간에 오늘까지 그 중간에 네네. 또 농심배 예선 네. 결승에 또 그렇습니다. 올라서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갔고 대표로 선발이 됐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지난 패배가 리그에서 좀 기억이 되나요? 글쎄요.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인류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이 회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좀 패배를 하면은 이게 좀 심적으로 타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좀 방법이 있는 거죠. 아, 이제 김재수 선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인류들이 그래서 네. 연패를 잘 안 당해요. 이미 그럼 지난 패배가 기억 속에 없을 수도 있겠군요. 아, 기억은 나죠. 네, 기억은 그런가요? 나는데 왜 졌는지 그런 이제 그런 분석은 철저하게 하고 네. 하고 대신에 어떤 이유는 남겨놓은 채 그러니까 어떤 졌다는 그런 좀 심적인 부담을 털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반대가 되죠. 연구는 하지 않고 네. 부담감으로 술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 어쨌든 인류들은 굉장히 그 다른 누구나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들끼리 정말 뭐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네. 다르냐. 네,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있는 거죠. 네. 뭐 중간에 농심배 결과가 없었더라도 네. 이미 회복이 됐었겠군요. 아, 근데 지금 김지석 선수가 진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네요. 이것도 일단 이원영 선수가 예상 밖의 진행일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그림 밖에는 네, 흑액이 없죠. 없는 네네. 건가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 점을 잡지 못하면 네, 뭐 흑이 좀 어떤 뭐 활로가 전혀 없고 뭐 수상전도 아예 안 됩니다. 이 수밖에 없는데 자 글쎄요. 자 여기서 좀 어렵네요. 네, 일단 흑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바꿔치기 그림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는 아마도 여기를 이제 막으면 이쪽을 틀어 막아서 흑을 좀 더 괴롭히려는 뜻입니다. 근데 백도 화점자리 끊기는 맛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건 견뎌내겠다는 거죠. 네. 당장 안 된다라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흑의 백의 지금 생각은 흑이 여기서 손을 뺄 수 있다면 무조건 여길 가야 돼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뭘 받아주는 순간 백은 무조건 여길 갑니다. 그럼 이 돌은 이제 미생마가 돼서 네. 흑이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순간 흑이 양곤마가 되니까 끊는 수는 이제 굉장히 무리수가 되겠죠. 자, 그럼 손 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손을 뺐을 때 이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잡히면 안 되죠. 30초. 지금 분위기로는 손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5, 6, 7, 8, 9. 네, 손 뺄 수가 없습니다. 손질합니다. 아, 이게 과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설하는 입장이 되면 이제 제3자이고 또 어떤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제 마음껏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과감한 작전을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김지석 선수는 원래 이런 면이 강하기도 하지만 역시 최근에 좀 연승을 거두고 있으니까 이럴 땐 자기 선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죠. 여기서 끊는 것이 안 된다면 네. 하나, 도망가는 정도를 생각해 봐야 할 네. 텐데요. 넷, 다섯, 자, 여기서는 이제 일곱, 정수는 여기인데 아홉. 끊어갑니다. 네, 바로 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는군요. 네. 아마 김지서 선수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두 기사가 이제 처음에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정수는 여기인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흑이 여기 끊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식이 되면은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이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끊는 수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 끊으면은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 지금처럼 또 바꿔치기 네. 그림이 된다면 이 크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원영 선수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보실 때는 워낙? 어떠세요? 워낙 큰데요. 네, 근데 흑도 좀 크긴 하네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 네, 일단 흑이 지금 이거 상대 좋다라고 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상대를 좀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바꿔치기를 가지는 않을까요? 근데 또 김지석 선수 같은 유형은 자기 돌을 좀 잘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좀 자기 돌은 다 살려야 되고 상대 돌은 다 잡아야 되고 예, 이런 유형이어서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꿔치기는 웬만하면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끊었을 때 김만수 네. 위원이 바로 한 칸 행마도 보여주셨었거든요. 예상도는 이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무조건 나와야겠죠? 난전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흑이 이것도 뭐 좋은지는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아마 흑이 이게 나쁘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바꿔치기 형태로 갈 텐데 네. 다만 여긴 좀 얇아서 아까와 달리 폭도 많이 줄고요. 둘, 네. 셋, 일단 한 칸이 예상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단수를 김지석 쳤고요. 선수가 네. 흑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봐야겠네요. 여기를 둔 다음에 어쩌면 이왕 잡을 거 네, 더 크게 잡자라고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빵 따내는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의 하나, 어떤 이 대구 습관이죠. 이 넷, 고수들일 때는 이 당연한 데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곱, 다음 또가 예상이 되니까요. 이 바둑 어떤 1인자들은 뭐 어떤 조금이든 혹은 많던 이 바둑의 발전과 어떤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이바지하는 게 큰데 지금처럼 이제 이원영 선수가 빵 따내는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했던 방법들이죠. 네. 자기 의도를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상대가 여섯, 알아차지를 못하게 음, 하려는 뜻입니다. 다음 수에 대한 네. 술기를 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다음 수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당연한 데서 그 이유를 계속 좀 읽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좀 대부분 막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 다 두고 여기서 생각을 하면 이때 늦습니다. 이때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국하실 때는 항상 당연한 데서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30초. 하나, 다음 수를 예측하면 실수가 셋, 훨씬 적게 넷, 나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가 이제 백의 첫 번째 어떤 좀 이제 두 갈래 길이죠. 지금 아마 이쪽은 글쎄요, 이거는 흑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도 이게 좀 제법 크기도 합니다. 백의 입장에서 좀 아깝죠. 좀 이렇게 두는 것과 어쨌든 끌고 나가서 다시 난전을 이끄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하나, 둘, 셋, 김지석 선수의 선택은 네. 어디죠? 여섯, 아무래도 난전 쪽이 좀 많이 둘 것 같은데요. 이건 네. 그냥 바꿔치기 가겠다라는 걸까요? 네, 조금 예상 바뀝니다. 자상의 흑의 자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상변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김지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킥스는 3승 3패, 현재 4위와 5위의 대결입니다. BJF 리테일 CU 대 킥스의 8라운드 2경기. 예상했던 대로 김지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 정말 재밌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투가 일어난 가운데 네. 조금 예상치 못한 진행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뒀죠. 이건 뭐 4월의 급소는 맞습니다. 흙이 두 개 되면 호구 자리가 생겨서 일단은 뭐 한 번에는 못 사더라도 사는 궁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뒀다는 얘기는 이건 흙이 받아줄 리는 없습니다. 30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돼서 둘, 글쎄요, 아까 바꿔치기도 다섯, 흙이 나쁘지 않을 것 여섯, 같았는데 일곱, 이런 정도면은 아홉, 이원영 선수는 아까보다 더 나은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은 좀 좁혀지고 네. 흙은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그 차렷으로 들여다봤던 자리를 안 두었더라면 네. 흙이 바로 사는 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바로 살진 못하죠. 근데 이 김지석 선수는 지금 이 석점을 잡는 게 여기만 잡아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30초. 일단 이수는 일단 좀 결과가 나와봐야지 넷, 어떤 호불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수 좀 안 두고 바로 이렇게 씌워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은 한 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제 김지석 선수도 여기서 흙이 밀어왔을 때 그냥 마냥 받아만 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흙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이쪽 모양이 너무 큽니다. 안 받는다고 하기엔 두 점 머리도 정말 네. 아파 보이거든요. 네, 둘, 아마 밀어두면은 네. 싸움을 좀 다섯, 하려는 의사 여섯, 같은데 네. 일곱, 왜냐면 이쪽이 여덟, 지금 끊는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백의 진짜 의도는 다음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받아두네요. 네. 이 정도로 만족이다. 네, 이원영 선수는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흔히 이걸 두 점 머리라 그래서 굉장히 요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점 머리 맞으면은 이쪽에 주도권이 상실돼서 보통 이렇게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이런 행만은 대부분 좀 나쁘다라고 두는데, 자, 김지석 선수는 30초. 일단은 하나, 선실리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번 더 물어보네요. 여기서 한 번 이미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받아두어야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은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젖히면 이렇게 반발이 될 때 끊긴다는 얘기인데, 네, 이쪽의 맛이 너무 나쁩니다. 두 점 머리 때리고 단수 치고 그러면 거의 수가 나서 여기도 거의 늘어야 됩니다. 자, 기분 좋게 중앙을 3번이나 눌러갔습니다. 네, 백이 이게 대략 여기까지 집으로 치면 지금 약 50집입니다. 흙은 이쪽을 제압을 한다고 보면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55인데요. 여기는 덤으로 딱 그냥 서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흙이 좀 나쁘지 않겠죠? 둘, 흙이 세력이 아무래도 약간 있고, 넷, 다섯. 일단 여섯, 지키기만 해도 흙이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넓혔네요. 자, 이런 게 한 줄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더 확실하게 네. 문을 잠근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더 하나 넓혔는데 네. 약간 얇죠? 약간은. 근데 이제 얇은 게 눈에 지금 이제 응징하는 수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네. 백은 다섯, 이제 끊는 수가 노림입니다. 지금 축은 이쪽으로 안 되니까 아홉. 끊는 게 노림인데 이거 지금도 지금 유리하군요. 당장 둘 수는 없죠, 근데. 일단 뭐 뭔가 변을 좀 차지해 놓고 끊는 노림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아마 근데 백도 아까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와 똑같은 이유로 바로 끊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영부여 한 번 더 두면은 흙이 이런 거 활용 몇 번 하면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네. 여기만 있어도 좀 축이 안 되죠? 타이밍이 네. 안 올 수가 네. 있겠네요. 흙은 아마 거의 바로 둘 거예요.
끊는 걸 방지하고자. 백은 30초. 유일한 기회가 하나, 지금일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의 활용이고요. 지금 받으면 응수타진인데 받으면 여기를 껴붙이는 수가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나가는 것은 백도 좀 꽤 부담이 커갖고 일단 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30초. 하나, 흙은 셋, 이 넷, 막으면은 여섯, 일단 이 노림이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사용하네요. 맛이 좀 신경이 쓰인다면 치받고 막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요. 너무 악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두 점머리를 이렇게 헤딩하는 수는 어떤 모양을 중시하고 힘 빠르고 구사하는 쪽들은 좀 싫어하는 행마이죠.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보다는 여섯. 모양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 수가 제일 깔끔해요. 하나 희생을 시키는 거죠. 아, 그냥 두네요. 생략하고 차려집니다. 젖힐 필요도 없다. 네. 자, 오늘 빈삼각에 이어서 정말 뭐 빈삼각 시리즈 2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 두는 거는 좀 예상 바뀌네요. 거의 빈삼각과 같은 네. 모양의 행만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게 행마법상으로 따지면 이게 두 점머리 헤딩이니까 아, 뭐 좋은 수는 아닌데, 근데 젖히고 끊을 때 느는 행만 예상을 했었죠. 둘, 근데 굳이 우리가 이제 돌을 하나 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다섯,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곱. 아, 역시 바로 끝내요. 끊어갑니다. 네. 후수 잡는 순간 역시 기회가 없어지니까 전투형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바로 끊어갑니다. 상변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역시 대국 심리가 묘합니다. 끊는 수, 흑이 끊는 수나 백이 끊는 수가 지금 좋은 순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투형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싸울 기회가 없다라고 보면은 일단 끊어놓고 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흑은 축이 안 되니까 보통 늦춰야 되는데요. 아홉. 이것이 또 행마군요. 어차피 백이 는다라고 보면은 단수 치는 것은 더 이제 약간 악수가 됩니다. 서로 좌상과 네. 우상의 큰 집을 네. 지킨 채 중앙에서 다시 한번 싸움이 일어나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누가 더 좋다고 네. 생각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좀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둘, 제 3자의 입장이 가장 또 정확할 수가 있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백의 유연한 대처가 네. 돋보이는 국면이다. 김수석 선수에게 5%를 더 줬어요. 네. 좌상 석점을 잡은 게 좀 더 좀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집으로 계산했을 때는 네. 흙집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역시 뭐 국가대표들에겐 눈에 보이겠지만, 네, 지금은 뭐 아직 알 수 없는. 네. 넷, 그리고 이제 다섯, 흙이 여섯, 두 차례니까요. 네. 네, 아직 어려운 바둑입니다. 이 상태 정리뿐만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형세 판단을 내린 네. 걸까요? 아무래도 근데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일단 당장의 어떤 좀 집이나 그 당장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장은 백이 여기 는 것까지 보면은 이제 백의 실리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 이제 해설자들이나 진행자들이 내다보죠. 이 사람이 네. 지난 몇 년간 이런 스타일대로 이기지 않았느냐 하면은 셋, 당장 형세보다 다섯, 그 사람이 일곱. 자기가 원하는 바둑을 두고 있느냐 그런 걸 더 따지게 되거든요. 막으려다가 좀 네.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네, 신경 지금-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끊는 수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당장 수가 되진 않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끊는 수가 나만 있죠. 근데 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는 수까지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요, 뭐 어려운 바둑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무슨 노림이 있는 걸까요? 네.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근데 일단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는 지금 시간 연장책의 성격이 더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이쪽을 걸쳐야 될지 아니면 여기 들여다보고 네, 둬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가운데와 같이 엮어서 모양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어렵죠. 그런데 사실 아까 김지석 네. 선수가 중앙을 끊어갔을 때 네, 빠져나오면서 싸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끊어놓는 것만 하네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바뀐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좀 전투형 일관도 좀 무조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좀 스피드를 보강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를 더 주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역시 이렇게 집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김지석 하면은 전투만 구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실리로 전환도 하고 이러면은 대처하기가 더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하여튼 이 형태와 덤이 합치게 된 게 여기와 비슷합니다. 여기와 여기는 비슷하고 흙의 이 중앙 두 텀과 백의 귀 하나. 근데 지금 흙이 두 차례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게 두냐에 따라 뭐 형세가 누가 좋다 판단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정도라면은 형세가 굉장히 백중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좌변을 선택을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원영 선수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둑이 좀 나쁘다고 한다면 역시 좀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둬서 자기의 모양으로 끌고 와서 공격적으로 가는데 지금 반대로 뒀다는 것은 공격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무난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아까 국가대표팀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좀 네. 백 쪽이 편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네. 근데 김만수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5대5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약 한 2주 전인가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도 구단이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처음에 국가대표들도 그렇고 저도 이창호 구단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세도 구단이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네. 다들 어안이 벙벙했죠. 10초. 하나, 그러니까 대국자들과 이 제3자의 입장은 확연히 좀 달라요. 네. 근데 또 이창호 구단이 복귀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인이 좋았다고 판단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국자들은 좀 오히려 좀 국가대표들이 유리하다고 하면 본인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거꾸로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네. 뭐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네.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국가대표팀들이 네.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네. 어렵고. 하나, 둘, 그러니까 실전 심리는 확실히 네네. 다른가요? 다섯, 네, 여섯, 자기 어떤 형세라기보다는 여덟, 자기가 좋아하는 바둑이냐 아니냐 그걸 더 따지는 것 같아요. 아, 자기 입맛에 맞느냐 네. 안 맞느냐. 네. 그러니까 변화를 즐긴 쪽에서는 변화가 많고 어떤 그런 처음에 변화의 여지가 많은 포석이 짜여지면 이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파들은 정리된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이원영 선수는 역시 힘바둑이죠. 힘바둑 구사하는 쪽들은 항상 모양을 펼쳐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 적극적이죠. 네. 셋, 자, 넷, 보통은 일로 가야 되는데 여섯, 원래 정석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덟, 네, 정석 거꾸로 갑니다.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 수는 보통 정석은 아닙니다. 지금 흙이 둔 거는 정석이 아닌데 힘바둑을 구사하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중앙의 주도권이 지금 흙에게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 중앙북은 흙도 확실히 가일수가 네.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지키는 수는 일단 공배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로 간의 지금 노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뒀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 경우라 보시면 돼요. 10초. 하나, 이 형태가. 둘, 셋, 좀 백이 뒀다라고 하면은 여섯,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면 굳이 여기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흙이 여기를 뒀다. 그러면은 흙의 대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바둑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불랑거리를 없애는 마지막 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기는 마지막에 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음 수가 중요해요. 흙이 여기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30초. 하나, 지금 여기를 지킨 거는 여기 유도하는 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그럼 나와 끊으려고요. 자, 어깨짚음으로 네. 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백은 무조건 이제 끊는 수로 갈 거예요. 근데 이원영 선수는 여길 끊기는 것보다는 이쪽을 끊기는 게 차라리 싸움이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를 참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이렇게 두는 건데 네. 이건 자동으로 지금 세력으로 다 변해서 이거는 백이 여기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정석과 같은 형태가 네. 되는데요. 일곱, 나가서 네. 끊는 선택. 이것도 정석으로 비교를 한다면 네. 축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네. 이제 나와 끊었을 때 이쪽으로 밀어서 근데 지금은 여기 벽이 있어서 지금은 좀 그런 의미 좀 덜하죠. 백도 이제 싸움을 할 겁니다. 네. 백은 이쪽을 공격하는 것과 통째로 늘어서 공격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다섯, 중앙 주도권을 흙이 쥐고 있으니까 이원영 선수를 끊을 테면 끊어라라는 거고 김지석 선수는 여기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 끊고 뭘 생각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주변에 흙돌이 워낙 많아서 한 번 싸움 잘못하면은 그걸로 백은 지금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싸워야 되겠죠. 혹시 아까 상변처럼 10초. 백도 하나, 빈 삼각형만은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여덟, 이건 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짜 두는 경우들이 많던데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보통은 보통 이걸로 되진 않습니다. 아, 막아서 두는군요. 네, 한 점을 버리는 게 왜냐면 보기에는 빵따님이지만 네. 이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렇게 되면은 흙 단수 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라서 네. 백은 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 흙은 너가 여기 끊을 수 있겠냐? 둘, 백은 끈찬이 좀 떨리죠. 다섯, 여섯, 못 끊습니까? 아, 밀고 나갑니다. 네. 지금 아까 뭐 이런 데도 좀 끊는 판에 이 김재서 선수가 좀 멋쩍게 머리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약간 좀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최근에 김지석 선수가 둘, 혹시 셋, 예전에 좀 힘으로 좀 우격다짐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여섯, 네, 일단은 이 형태는 좀 한번 참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원영 선수가 당연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만에 하나 여기를 끊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잡으러 올 수가 있죠. 수상전이 될 수가 네. 있군요. 막았을 때 수상전인데 보통은 100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거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김기석 선수도 보통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네 번째 밀 때는 흙이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되면 흙 어차피 지키면 똑같습니다. 100은 밀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연결을 강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바로 두나요? 끼워서 가는데요. 네. 보통은 안 된다는 건데 바로 끊어서 흙을 잡으러 갑니다. 자, 이거는 만약 안 두면 끊지 못하면 흙이 100이 굉장한 악수입니다. 좀 예상 바뀐데요. 뒤로 막아서 단수를 친 이후에 있는다면 네. 백이 꼬부렸던 것과 환원이 네,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일곱, 네, 그건 똑같은데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이 사월이 100이 여기를 두고 보통 이런 경우가 100이 자체로도 좀 만만치가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여기가 닫히니까 실제 잡아도 득이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100은 잘 안 둡니다. 자, 이원영 선수가 이제 상대가 너무 예상 밖의 수를 두니까 일단 초읽기 한 번을 10초. 하나, 사용을 하면서 수를 읽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수 더 뜹니다. 아예 끊어갔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여기서 견뎌낸 다음에 거꾸로 좀 잡으러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는 수를 네, 더 좀 보너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끊는 거는 흙도 좀 부담은 있는데요. 하나, 이원영 선수가 이렇게 두는 건 역시 벽을 믿고 두는 거죠. 다섯, 중앙의 벽을 그만큼 믿고 있습니다. 여덟. 이게 이원영 선수가 2014년에 흙으로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 그때 보여줬던 이 바둑형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런 식의 바둑이. 네. 지금 올해는 확실히 좀 30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오늘 대국도 이제 김지석 선수가 지금 결코 편한 흐름이 아닙니다. 일곱, 여덟, 아홉. 김채석 선수도 시간 사용합니다. 네. 일단 뭐 딱 보기에도 백이 그렇습니다. 양쪽에 갈 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 막힘 순간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늘면은 글쎄 뭐 바로 막을 수도 있고요. 뭐 안 막아도 이거는 어쨌든 100의 부담이니까 이 돌 4개가 혼자 미생마가 떠버립니다. 그렇다고 안 들 수 없고요. 두 점머리 맞으면 두 돌이 잡히게 되죠. 30초. 하나, 둘. 네, 두 기사가 지금 양보를 서로 안 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흑이 이원영 선수가 더 맞받아치는 상황이어서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승부처입니다. 또 타협할 기풍들이 아니고요. 네. 자, 흑은 뭔가 둬야 돼요. 지금 끊기면은 30초. 하나, 이 절묘하게 좀 축입니다. 네. 넷, 네, 나가서 축이 되죠. 여섯, 네, 축을 방지하고 둬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이쪽을 지키고 두는데 이 다음에 백이 지킨다면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뭐 부분적으로는 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흙이 이게 좀 부담이 돼서요. 하나,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중앙을 네. 지원 결과가 된 것도 같고요. 일곱, 여덟, 자, 그냥 지켰네요. 아, 바로 눌러가는 굽는다. 것까지. 네. 일단 뭐 흙이 백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좌변은 괜찮다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견뎌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수다 보니까 붙이면은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끊는 수가 있죠. 이어야 되는데 일단 백이 이제 모양이 좀 사납긴 해도 잡히진 않습니다. 연결하게 되면은 30초. 백이 뭔가 이제 압박을 가겠죠.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이 붙인 거는 굉장히 강수인데요. 젖히는 게 안 된다라는 지금 의사 표현입니다. 끊고, 네, 이쪽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뭐 악수라도 이렇게 둬서라도 이거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발했어요. 그래도 네. 젖혀갑니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두 선수 모두 머리가 깊이 들어오죠. 그만큼 심각합니다. 왜냐면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심각한데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백도 결코 편한 싸움은 아닙니다. 자, 끊었을 때 백이 이제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있는데, 야, 이제 김지석 선수 진짜 그렇게 두나요? 버티는 수단이 또 숨겨져 있어요. 네. 저기 끊으면은 이제 네. 밀고 가서 다섯, 여섯, 좀 버티는 수가 또 있죠. 여덟, 아홉, 뭐 일단 끊어야 되고요. 예. 자, 김지석 선수가 만약 젖히는 게 안 되면은 좀 민망해집니다. 초읽기 사용할 것 같은데요. 젖힐 때는 손이 네. 빨리 나왔거든요. 네. 분명 뭔가를 보고 젖혀갔을 텐데 둘, 셋, 네, 한번 사용합니다. 다섯, 여섯, 시간을 보는 걸로 봐서는 네, 네. 사용한다라는 네. 뜻인가요? 열. 이미 다 마지막 꿰뚫고 계세요.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자, 이번에는 하변이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계속 싸워갈까요? 김지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결입니다.